여기 두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한 여성이 묻자 다른 여성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물론이죠. 이곳에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 말을 듣자 여성은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여성은 이렇게까지 놀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BS 방송국의 PD로 일하고 있는 줄리아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화와 미디어 학부를 졸업하고 CBS에 입사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작은 로컬 뉴스 프로그램의 조연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제문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메인 PD를 맡고 있죠. 사실 어릴 적부터 저는 항상 세계 각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외교관이셔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일에 매력을 느꼈죠. CBS에 입사한 이후로도 이 꿈을 잊지 않았고 마침내 국제문화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최근 우리 팀은 아시아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 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표면적인 문화가 아닌 정말 한국인들의 일상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줄리아, 한국 편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야? 편성국장님이 물으셨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한국인들의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사회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셨어요. 좋아. 그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야? 우선 한국의 대중교통, 공공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싶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발전과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포착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은 국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훌륭해, 줄리아. 그럼 바로 팀을 꾸려 준비해. 예산은 충분히 지원할 테니 좋은 작품 만들어줘.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행 준비에 몰두했어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현지 가이드를 섭외하고 촬영 일정을 짜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피곤함도 잊을 정도였어요.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초고속 인터넷,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첨단 기술이 적용된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의구심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줄리아, 이번 프로젝트 정말 기대돼. 함께 일하는 카메라맨 마이크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정말 설레.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는 탐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거든요. 와, 이게 정말 공항이야?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아. 제 옆에 선 마이크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러게, 우리가 아는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입국 수속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긴 줄을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자동 입국 시스템이 있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한쪽에 거대한 실내 정원이 있었고 식물들 사이로 작은 폭포까지 있었죠.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공항 곳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열차에 오르자 마이크가 말했어요. 이거 봐. 줄리아, 와이파이도 되고 충전기도 있어. 이렇게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내 그런 걱정은 사라졌어요. 우리가 본 것은 분명 현실이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하자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저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으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이런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촬영 장소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화려한 간판들과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이들,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역동성과 활기를 느낄 수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미래의 교통수단 같았거든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곳은 정말 깨끗하네요. 제 말에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의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반처럼 생긴 큰 기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마트 도서관이었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죠. 민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도서 대여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책을 빌리고 다른 역에서 반납할 수 있어요. 정말 혁신적이네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책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우리는 지하철에 탑승했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열차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좌석,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선반 위에 놓여있는 가방 하나였죠. 저 가방의 주인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민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다음 역에서 내리셨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무도 그 가방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네. 한국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겨요. 게다가 지하철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안전하죠. 그 말을 듣고 이런 높은 시민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졌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매 역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질서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 반복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깊네요. 하지만 이것도 최근에 많이 개선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촬영을 마치고 지하철에서 내린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시스템과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워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영상으로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것을 넘어서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한강시민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공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과연 이 바쁜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넓은 녹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와, 이렇게 큰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감탄하자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예요. 운동, 피크닉,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죠. 공원을 걸으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노인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저건 뭔가요? 민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건 야외 운동기구예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줄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공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새 공원은 활기찬 저녁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유명한 치맥 문화인가 봐요. 민지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네, 맞아요.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때 즐기는 대표적인 문화죠. 밤이 깊어갈수록 공원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놀랍게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안전해 보였고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공원을 이용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물었어요.
민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치안이 매우 좋아요. 밤늦게 공원을 이용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죠. 뉴욕의 센트럴 파크만 해도 밤에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도 한국인들처럼 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야경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면서 저는 이 도시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마이크가 말을 걸었어요. 이 장면들을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까요?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이지 않을까 걱정돼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확실히 이 모습들이 너무 완벽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이런 문화가 형성됐는지, 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맞아요.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할 건 한국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니까요. 밤이 더 깊어갈 무렵,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의 촬영으로 피곤했지만 저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엔 한국의 기술 발전과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첫 목적지인 삼성 디지털 플라자로 향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와, 이건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요. 제 말에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곳은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최신 가전제품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살펴보았어요.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냉장고, 인공지능 세탁기, 8K 해상도의 TV.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죠.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되나요? 모든 가정은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개방적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렇게 빠른 기술 발전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음으로 우리는 서울의 한 주거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실제로 스마트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했어요. 김 씨 가족의 집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관문은 얼굴 인식으로 열렸고 실내 온도와 조명은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제가 김 씨에게 물었어요. 편리해요. 출근할 때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것을 잊어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김 씨는 우려도 표현했어요. 가끔은 이런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걱정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경험을 놓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고민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유명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죠. 이곳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들이 이용해요. 민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트렌드가 되고 있죠.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AI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부담도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빠른 기술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아내야 할 한국의 현재였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유명한 전자상가인 용산 전자랜드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최신 전자기기부터 중고 제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곳이었죠. 여기 와보니 한국이 정말 IT 강국이라는 말이 실감나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빠른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문제들. 이것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닌 현대 한국 사회에 깊이 있는 초상화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저에게도 그리고 시청자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고궁에 들어서자 웅장한 건축물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와, 이런 아름다운 궁전이 현대 도시 한복판에 있다니 놀라워요. 민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아 역사를 되새기고 있죠. 우리는 궁 안을 둘러보며 촬영했어요. 그때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복 입기가 유행이에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것이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이구나. 다음으로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구경했어요. 이 한옥들 중 일부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로 활용되고 있죠. 우리는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셨어요.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전통적인 건축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일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카페 주인에게 물었어요. 매일이 새로워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현대적인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오후에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종로구예요. 고궁들이 있는 곳이죠. 민지가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쪽은 강남구.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서울의 전경을 보며 저는 이 도시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현지 가정을 방문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박 씨 가족이 우리를 환대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매우 중요해요. 박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바쁜 생활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지고 있죠.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한국의 가족, 문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변화하는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더 깊은 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어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도시를 배경으로 저는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네요. 마이크가 동의했어요. 그래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나라예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보셨다고 할 순 없지만 여러분이 본 것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죠. 맞아요. 우리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들도 함께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제게 준 영향을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케이팝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빠른 발전 속에서도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는 복잡하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이 도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저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편집실에 앉아 찍은 수많은 영상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미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가 편집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다큐멘터리 작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깊이 있는 초상화가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할리우드 유명 배우는 한국을 방문한 후 레전드 소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여행은 무조건 한국입니다. 바로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제니퍼 로렌스는 2015년 한 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런티를 받은 여배우이자 그녀의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5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13년 타임즈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올라간 적이 있죠. 한국에서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돌연변이 미스틱으로, 헝거게임의 여주인공 캣니스로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한 인터뷰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스케줄이 없을 때마다 항상 세계 곳곳에 여행을 다닌다며 여행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아시아 여행을 할 때면 항상 그녀는 한국보다는 일본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고 촬영차 들린 곳은 거의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회사 동료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방문하기를 권유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행 도중 그녀는 우연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고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화장실과 식당, 편의점 등 모든 편의 시설 환경이 너무 쾌적했고 이때까지 가본 여러 나라의 휴게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중국과 일본 여행을 하며 들린 휴게소와 비교해 가며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화장실 칸마다 쓰레기와 온갖 악취로 들끓던 중국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모든 한국 휴게소는 이러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여행했던 일본의 휴게소에는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했다고 하며 휴게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니퍼는 한국의 휴게소 문화가 이 정도로 발전된 상태인 줄은 몰랐다며 굳이 명소를 찾아가지 않고 휴게소에서 휴가를 즐겨도 될 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한국은 해외 여행객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다. 어느 곳이든 영어 표지판이 있고 도로는 너무 깨끗했고 한국 사람 모두 친절하다 고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외국인 관광 전문회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의 생활체험 중 외국인들이 독특하게 느끼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대답이 55%가 나와 1위를 차지했다고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고속도로에 어떻게 이런 큰 휴게 공간이 있을 수 있냐며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즐거웠다는 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휴게소에서 맛본 떡볶이, 햄버거, 꽃게, 호두과자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휴게소의 매력을 말한 여행객도 많았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뛰어난 절경과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춘 휴게소도 늘고 있어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게소를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휴게소가 나올 때마다 들린다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명한 한국 여행 프로그램인 MBC 에브리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방송에서도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 알베르토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휴게소 음식에 심취한 모습을 보여줘 주목받기도 했었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인이 생각하기엔 보통 외국인들이 민속촌이나 안동 하회마을 같은 곳에 가서 문화 체험하는 것을 여행답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생활 장소가 외국 여행객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유니크하고 럭셔리한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나 봅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확실히 다른 나라의 휴게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휴게소란 운전 중 휴식에 중점을 두다 보니 주차 및 화장실 정도를 갖춘 최소한의 임시적 시설로 이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규모가 작고 체계화되지 않아 위생적이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죠. 반면에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주로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식당, 편의점, 주유소, 충전소, 정비소 등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청결을 중시합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휴게소는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하나의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이 가능한 휴게소라는 주제로 전국에 특색 있는 휴게소 6곳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6곳의 휴게소는 바로 경기도 이천시의 덕평휴게소를 포함하여 인제넬 인천, 보양제, 팔경휴게소, 금강휴게소, 삼국유사군 이휴게소, 이서휴게소를 꼽았는데요. 특히 경기도 이천의 덕평휴게소는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자연휴게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면서 몇 년째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압도적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평휴게소의 시그니처 메뉴인 덕평 소고기 국밥은 2016년 한 해 동안 60만 그릇 가까이 팔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주타워에서 환상적인 야경을 보기도 하고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반려견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은 반려견이 전용 풀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을 보며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 장기간 머무르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삼국유사군 이휴게소를 특이한 휴게소 1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어느 고속도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모습인데 건물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대다수 사람들이 와를 무한 반복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게 그 이유인데요. 장미다방, 대신상회 등 그 시절을 떠올리는 상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쫀득이, 라면땅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휴게소 인증샷이 SNS에 떠돌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영상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국 휴게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1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누르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은 휴게소 시설들이 정말 깨끗하고 식사나 물건의 가격도 저렴하다며
꿈에나 나올 것 외국인들의 같은 한국 멋진 휴게소 장소라고 인증샷이 말했습니다. SNS에 어떤 프랑스인은 떠돌면서 프랑스의 다양한 반응을 지저분하고 보이는데요. 비위생적인 실제로 화장실과 한국에 거주하고 너무 있는 비교가 프랑스인이 된다며 한국은 인스타그램에 공중 올린 화장실이 한국 청결하다고 고속도로 휴게소 칭찬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깨끗한 화장실에 외국인들에게서 대한 아주 언급이 좋은 반응을 많았고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부러워하는 해당 의견들이 영상에서는 많았습니다. 한국 다른 휴게소의 외국인은 여러 가지 휴게소를 시설들을 저렇게 소개하고 깔끔하게 있는데요. 유지할 수 있는 이에 대해 한국인들의 해외 시민의식을 네티즌들은 칭찬하기도 1만 개 이상의 하였습니다. 좋아요를 시민들이 누르며 서로 다양하고 존중한다면 재미있는 저렇게 할 수 반응들을 있을 보여주고 것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한국이 외국인은 저런 시설을 휴게소 유지할 수 시설들이 있는 정말 것은 한국인들 깨끗하고 덕분이며 식사나 그들은 물건의 모든 것에 가격도 존중을 저렴하다며 표하고 꿈에나 존경스럽다는 나올 말을 것 같은 멋진 덧붙였습니다. 장소라고 한편으로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어떤 작은 나라가 프랑스인은 우리보다 프랑스의 더 좋은 지저분하고 환경으로 휴게소가 비위생적인 운영되고 화장실과 있냐며 너무 비교가 거짓말 된다며 같다는 의견도 있는 한국은 반면 공중 한국에 화장실이 가보았는데 청결하다고 휴게소뿐만 칭찬했습니다. 아니라 모든 실제로 깨끗한 문화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놀이시설이 언급이 글로벌하게 많았고 맞춰져 이를 있었으며 부러워하는 대부분 의견들이 환경이 많았습니다. 쾌적하게 유지되고 다른 있었다는 의견도 외국인은 나오기도 휴게소를 저렇게 했습니다. 또한 깔끔하게 한국의 유지할 수 있는 휴게소는 한국인들의 국가에서 직접 시민의식을 관리하는 칭찬하기도 형태이며 하였습니다. 휴게소마다 경쟁을 하기 시민들이 서로 때문에 절대 존중한다면 관리를 저렇게 할 소홀히 수 하지 있을 것이고 못한다고 따라서 한국의 한국이 휴게소가 저런 시설을 왜 유지할 수 있는 타국보다 것은 뛰어난지 한국인들 설명해주는 덕분이며 사람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모든 또 것에 존중을 식당이나 표하고 화장실에서도 차례를 존경스럽다는 지켜 말을 질서 있게 덧붙였습니다. 줄을 서고 쓰레기를 한편으로는 분리해서 어떻게 버리는 아시아의 작은 기본적인 나라가 에티켓을 잘 우리보다 지키는 더 것을 좋은 보면 환경으로 한국의 시민의식이 휴게소가 많이 운영되고 올라간 것 있냐며 같다는 평도 거짓말 같다는 있습니다. 의견도 있는 한국의 놀라운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한국에 긍정적인 가보았는데 코멘트들을 보니 휴게소뿐만 아니라 왠지 모든 뿌듯하게 됩니다. 문화시설과 우리는 놀이시설이 평범하게 별 글로벌하게 생각 맞춰져 없이 있었으며 사용하곤 했던 고속도로 대부분 휴게소가 환경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이처럼 있다는 놀랍고 의견도 특이한 나오기도 장소로 했습니다. 여겨진다니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의 휴게소는 휴게소는 더욱 나라에서 인기가 직접 좋은 관리하는 장소가 될 것 형태이며 같습니다. 그보다 휴게소마다 다양한 경쟁을 국적의 하기 외국인 때문에 절대 관광객들이 관리를 한국을 소홀히 하지 방문하여 못한다라며 매력적인 한국의 휴게소를 휴게소가 꼭 왜 방문해서 타국보다 잊을 수 없는 뛰어난지 독특한 설명해주는 경험을 사람도 가져갔으면 있었습니다. 좋겠습니다.